적어주고요. 그리고 독촉을 했는데도 실제로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적어주고 네. 그리고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네. 까지 간단하네요. 일단 그리고 내용을. 통지인, 피통지인, 뭐 주민등록 번호 쓰고 주소 쓰고 이름 쓰고 이랬네요. 예,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쓰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아까 언제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의 상대편이 좀 뜨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빨리 갚아라라는 독촉의 의미가 있을 뿐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별로 없는데요. 다만 돈 빌려준 때로부터 10년이 거의 다 돼가면은 그땐 불안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돈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10년 지나기 전에 소송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럴 때 네. 일단 시간을 벌어두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내용 증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나요? 6개월이요. 6개월. 예, 6개월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예전에 보면은 그 범인도 뭐 공소시효라고 그래가지고 지나면은 그 벌 안 받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돈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가지고 못 받는다. 지금 10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10년이에요? 다 10년? 네, 10년이에요.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았을 때 그것은 10년의 소멸시효인데요. 10년 네. 동안 왜 독촉을 안 했느냐, 왜 소송을 안 걸었느냐. 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게 소멸시효거든요. 예. 근데 10년이 다가오면 불안하죠. 이럴 때 소멸시효를 더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편한테 언제까지 갚겠다고 각서 써라. 네. 각서 쓰면 그때로도 다시 10년. 아, 그래요? 각서를 예. 쓰면. 근데 각서보다 더 확실한 거는 네.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 걸어서 판결 받으면은 예. 이자가 20%씩 붙으니까 훨씬 더 좋죠. 그 일년에요? 이후부터는. 네, 연 20%. 판결 이후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아니, 내용 증명이 자기가 직접 쓴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상당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독촉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내용 증명을 보내면 상대편에서 또 어떤 서류가 서로 오고 가거든요. 네. 내용 증명 받으면 반드시 답장을 해야 되는 걸로도 생각하시는데요. 답장 안 해도 아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 답장을 보내죠. 그럼 답장에서 내가 사정이 이래서 이러니까 언제까지 봐주시오.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또 증거가 될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시에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좀 절차가 많이 복잡해서 더 막 힘들어지진 않나요? 네,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돈을 갚으다 이러는 대여금 소장을 이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열리고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요거 이제 한 3개월 이상 정도 꽤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근데 이 소송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뭐 각종 서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서식들을 참고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또 재판에 직접 나가서 하셔도 됩니다. 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을 통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줘라. 그러면 어떻게 뭐 법원에서 사람 보내갖고 받아줍니까? 가만히 누가 받아줘요? 네,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요. 예. 뭐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요. 경매 대금으로 배당을 받는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그걸 취해야 됩니다. 그거를 법원에서 본인이, 해주는 네, 겁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네,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찾고 네. 그다음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됩니다. 야.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 채무자한테 재산이 없는 경우는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하면. 승소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 네. 그러면 그 판결문이 사실은 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건 아닌데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나쁜 의도로. 그런 경우는 그 재산을 내가 파악을 해서 찾아와야 되는데요. 아. 그게 만만치 않죠. 어렵죠.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요. 소송에서 이기는 거는 쉽습니다. 차용증 있으니까, 돈을 보낸 계좌이체한 게 있으니까 이길 수는 있는데 아니 돈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소송 걸기 전에 재산을 꽉 묶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른 데로 빼돌리지 못하게. 그래서 가압류라고 그러는데요. 아.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재산을 쳐서 묶어두는 절차. 가압류. 이게 아하. 그러면 예. 소송 필요하죠.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가압류하고서 아. 소송을 해야죠. 네. 네. 다시 아까 사례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용증은 안 썼지만 계좌로 보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명히 똑같은 증거가 된다고 하셨고. 근데 만약에 현금으로 줬는데 계좌로도 안 주고 이렇게 만나서 그냥 전해준 거예요. 차용증도 안 쓰고. 그럼 정말 증거가 없는 증거가 거잖아요. 없죠. 이럴 땐 못 받나요? 네, 사실 이렇게 차용증도 없고 또 네.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채무자가 인정을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확인서를 한 장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써주지 않을 수